해밍웨이 단편선 인디언 브라. 호수 기슭에는 조그마한 쪽배가 또 한 척 끌어올려져 있었다. 인디언 두 사람이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닉과 그의 아버지가 거물에 올라타자 인디언들이 배를 밀었고 그중 한 사람이 올라타 노를 젓기 시작했다. 조지 삼촌은 불악에서 온 배의 고물 쪽에 앉아 있었다. 젊은 인디언이 그 배를 밀다가 올라타서 조지 삼촌 대신 노를 잡았다. 쪽배 두 척은 어둠을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다. 닉의 귓가에 꽤 앞쪽 안개 속에서 다른 배가 내는 노거리 소리가 들렸다. 인디언들은 탁탁 끊어내듯 잽싸게 노를 저었다. 닉은 아버지의 팔에 안겨 누워 있었다. 물 위는 추웠다. 닉과 그의 아버지가 탄 배의 인디언도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다른 쪽의 배가 줄곧 더 앞쪽에서 안개를 헤치고 나아갔다. 아빠,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닉이 물었다. 저 건너 인디언 불악에 가는 거야. 인디언 여자 하나가 몹시 아프거든. 그렇군요. 닉이 대꾸했다. 다른 배는 벌써 건너편 호수 기슭에 끌어올려져 있었다. 조지 삼촌이 어둠 속에서 시가를 피우고 있었다. 젊은 인디언이 닉이 탔던 배를 호숫가 위쪽으로 끌어올렸다. 조지 삼촌은 인디언 두 사람에게 시가를 주었다. 그들은 호롱불을 든 인디언의 뒤를 따라 호숫가를 출발하여 밤이슬에 촉촉히 젖은 풀밭을 지나 위쪽으로 걸어갔다. 그러고 나서 숲으로 들어가 오솔길을 따라갔는데 그 길은 언덕 깊숙이 뻗은 목재 운반 용도로로 이어져 있었다. 길 양쪽으로 나무를 벌목해 놓았기 때문에 목재 운반 용도로는 훨씬 훤했다. 젊은 인디언이 걸음을 멈추더니 입김을 불어 호롱불을 껐고 그들은 모두 그 길을 따라 계속 걸었다. 길이 구부러진 데를 돌아가자 개 한 마리가 뛰어나와 컹컹 짖어댔다. 앞쪽에는 나무 껍질을 벗기며 사는 인디언들의 오두막 불빛이 보였다. 개가 몇 마리 더 그들을 향해 달려나왔다. 인디언 두 사람은 개들을 오두막으로 쫓아보냈다. 길가에서 가장 가까운 오두막의 창문에 불빛이 비쳤다. 그 집 문간에 노파 한 사람이 호롱불을 들고 서 있었다. 오두막 안에 들어가자 나무 침대 위에 젊은 인디언 여자가 누워 있었다. 여자는 아기를 낳으려고 이틀째 진통을 하고 있었다. 불악의 늙은 아낙네들이 모두 나서서 그녀를 돕는 중이었다. 남자들은 산모가 지르는 비명을 듣지 않으려고 길 위쪽 어둠 속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닉의 아버지와 조지 삼촌을 따라 오두막에 막 들어서자 여자가 째지는 듯한 비명을 질러댔다. 2층 침대 아래 칸에 누워 있었는데 이불 밑이 몹시 볼록했다. 여자는 얼굴을 옆쪽으로 돌리고 있었다. 침대 윗칸에는 그녀의 남편이 누워 있었다. 사흘 전 도끼로 다리를 크게 다쳤던 것이다. 그는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방 안에서는 악취가 코를 찔렀다. 닉의 아버지는 난로 위에 물을 올려놓으라고 이르고 물이 끓는 동안 닉에게 말을 걸었다. 이 여자는 지금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거야, 닉? 알아요? 닉이 말했다. 네가 알긴 뭘 알아. 내 말 잘 들어봐. 이 여자가 지금 겪고 있는 걸 진통이라고 하는 거야. 아기는 세상에 나오고 싶어하고 또 엄마도 아기를 낳고 싶어해.
이 여자의 온몸 근육이 지금 아기를 내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 그럴 때마다 이 여자는 소리를 지르는 거고.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알겠어요. 닉이 대답했다. 바로 그때 여자가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아, 아빠, 뭐라도 줘서 비명을 멈추게 할 순 없어요? 닉이 물었다. 그건 안 돼. 마취제를 가져오지 않았거든. 하지만 이 정도 비명은 큰 문제도 아니란다. 문제가 아니니 아빠 귀에는 들어오지도 않아. 그의 아버지가 대답했다. 침대 윗칸에 있는 남편이 벽을 향해 돌아누웠다. 부엌에 있던 여자가 의사에게 물이 다 끓었다고 손짓을 했다. 닉의 아버지는 부엌에 들어가 큰 주전자의 물을 반쯤 대야에 따랐다. 그는 주전자에 남아있는 물에다 손수건에 쌓은 물건 몇 개를 풀어넣었다. 이걸 끓여야 해요.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더운 물이 담긴 대야에 두 손을 집어넣고 부락에서 가져온 비누로 박박 문질러 씻기 시작했다. 닉은 아버지가 비누로 두 손을 문지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버지가 무척 정성스럽게 구석구석 씻으면서 하던 말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말이다, 닉. 아이는 머리부터 나오게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만약 머리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모두에게 큰 골칫거리가 되지. 어쩌면 이 여자는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몰라. 조금 지나면 곧 알게 될 거다. 아버지는 만족할 때까지 손을 다 씻고 나더니 방에 들어가 일을 시작했다. 이불을 치워줘, 조지. 나는 그걸 만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군. 그가 말했다. 이윽고 아버지가 수술을 시작했고 조지 삼촌과 인디언 세 사람은 여자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꼭 붙잡았다. 여자가 조지 삼촌의 팔을 물자 삼촌은 이 빌어먹을 인디언 계집이라고 내뱉었고 조지 삼촌을 배에 싣고 온 젊은 인디언이 삼촌을 보고 씩 웃었다. 닉은 아버지 옆에서 대야를 들고 있었다. 수술은 아주 오래 걸렸다. 아버지는 아이를 쳐들어 숨을 쉬도록 찰싹 때리고는 노파에게 건네주었다. 봤지? 사내 아이야, 닉. 인턴 노릇을 한 기분이 어떠냐? 아버지가 물었다. 괜찮았어요. 닉이 대답했다. 그는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있었다. 자, 이제 모두 끝났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고는 뭔가를 대야에 집어넣었다. 닉은 그것을 보지 않았다. 자, 이제부터 몇 반을 꿰매야 해. 너는 봐도 좋고 안 봐도 좋아. 난 이제부터 내가 짠 상처를 꿰맬 테니까.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닉은 보지 않았다. 호기심이 사라진 지 이미 오래였다. 다 꿰매고 나자 아버지가 일어섰다. 조지 삼촌과 인디언 세 사람도 일어섰다. 닉은 부엌으로 대야를 갖고 갔다. 조지 삼촌은 자기 팔을 바라보았다. 젊은 인디언은 아까 그 일이 기억난 듯 픽 웃었다. 과산화수소수를 발라주지, 조지. 의사가 말했다. 닉의 아버지는 허리를 굽혀 인디언 여자를 들여다보았다. 여자는 이제 조용했고 두 눈을 감고 있었다. 얼굴에는 핏기가 전혀 없어 백지장처럼 창백했다. 여자는 아이든 뭐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침에 다시 오죠. 의사가 일어서면서 말했다. 한낮까지는
세인트 이그너스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간호사가 올 거요. 그는 마치 시합을 끝내고 탈의실에 들어선 풋볼 선수처럼 의기양양하여 마구 짓거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건 의학 잡지에 기고할 만한 일이야, 조지. 잭나이프로 제왕절개 수술을 하고 2미터 반이 넘는 가느다란 명주낚시줄로 꿰맸으니 말이야. 그가 말했다. 조지 삼촌은 벽에 기대어 팔을 쳐다보고 있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가 대꾸했다. 자랑스러운 아이 아빠의 얼굴이나 한번 보고 가야지. 이런 큰일을 당했을 때 가장 고통을 겪는 건 아버지 쪽이거든. 하지만 그 사람은 꽤 침착하게 잘 참아내더군. 의사가 말했다. 니게 아버지는 인디언 남편의 머리에서 담요를 걷었다. 그러자 손에 축축한 것이 묻어나왔다. 그는 한 손에 호롱불을 들고 아래칸 침대 모서리에 올라서서 안을 들여다보았다. 인디언은 얼굴을 벽 쪽으로 돌린 채 누워 있었다. 목이 한쪽 귀에서 다른 쪽 귀까지 잘려 있었다. 몸무게 때문에 침대가 푹 꺼진 곳에 피가 흘러나와 고여 있었다. 머리는 왼쪽 팔 위에 얹혀 있었다. 열린 면도칼이 나를 위로 한 채 담요 속에 들어 있었다. 어서 닉을 데리고 나가게 조지. 의사가 말했다. 그러나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 부엌 입구에 서 있던 닉은 아버지가 한 손에 호롱불을 들고 인디언의 머리를 도로 기울일 때 위쪽 침대를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목재 운반용 도로를 따라 호수를 향해 걸어올 때 막통이 트기 시작했다. 닉, 널 이곳에 데려온 게 몹시 후회되는구나. 수술 뒤에 의기양양한 기분이 말끔히 가신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얼마나 많이 놀랐니?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건 언제나 저렇게 힘든가요? 닉이 물었다. 아니야. 저런 경우는 아주 드물어. 그 사람은 뭐 때문에 자살을 했을까요, 아빠? 모르겠구나, 닉. 아마 참을 수 없었던 모양이야. 자살하는 남자가 많아요, 아빠? 그다지 많지 않아, 닉. 그럼 여자는 많나요? 좀처럼 없지. 전혀 없나요? 그렇지 않아. 덜어 있단다. 아빠? 삼촌은 어디 갔어요? 틀림없이 곧 돌아오실 거야. 아빠, 죽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꽤 쉬운 일인 것 같군 하니.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두 사람은 배에 올라 닉은 고물에 앉고 그의 아버지는 이물에 앉아 노를 젓기 시작했다. 해가 언덕 위로 막 솟아오르고 있었다. 농어 한 마리가 뛰어올라 수면에 둥그런 파문을 그렸다. 닉은 물속에 손을 담근 채로 갔다. 새벽의 매서운 한기 속에서도 물은 따스했다. 이른 아침 호수에서 아버지가 노를 젓는 배에 고물에 앉아 닉은 자기는 결코 죽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